네, 오늘 오후에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까지 결정이 되면 21대 국회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협상을 하는 여야 원내사령탑이 모두 결정이 되는 건데요. 우선 어제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김태년 의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단선 직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경제위기 막아내고 또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구분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인복 교수님. 사실 이게 3파전으로 벌어졌어요. 이 선출된 김태년 의원과 또 전해철 의원, 정성호 의원의 3파전이었는데 사실 전해철 의원 하면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진문이다 이렇게 또 불리는 인물인데 김태년 의원은 뭐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친문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1차에서 과반으로 한 번에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3파전일 경우는 보통 결선 투표로 가는 게 상례였거든요. 좀 과반을 못 넘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좀 덜 친문과 더 친문의 차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정도로 불릴 정도로 서로 친문을 자칭했던 분이고 네네. 어쨌든 분류된다면은 당권파에 이해찬 당권파에 가까운 분이 이 이제 김태년 의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사실은 본인도 얘기했다시피 친문과 뭐 나누는 거는 그런 문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혹시라도 친문 세력이 갈라지고 그래서 중도층을 걸고 있는 정성호 후보자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파닥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뚜껑을 열다 보니까 정말 비주류는 9표에 불과하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놀란 거는 비주류가 9표밖에 안 되고 1차전에 끝내는 선거를 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저는 더 충격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은 일치단계란 목소리밖에 없다. 약간 좀 당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닌가. 당에 좀 건강한 어떤 목소리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정치는 어차피 체크 앤 밸런스가 필요하거든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지만 정당이 발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몽골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초선 의원들이 80여 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당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김태년 의원이 걸고 있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주장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야당과의 협치를 이렇게 내건다든지 하는 것은 뭐 잘 설정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여야 협상에서 거대 여당이 어떤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도 됩니다. 네. 뭐 방금 박인복 교수님이 조금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뭐 당선된 분이 있으면 이제 낙선한 분이 있는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163표 가운데 9표밖에 못 받았는데 여기가 사실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좀 가까운 비주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굉장히 적은 표가 나와서 뭐 비문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이제 비문 실험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친문 세력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제 계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정성호 의원 같은 이제 비문 세력들이 제대로 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당 입장이나 당정청이 이제 하나로 뭉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구심점이 되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당내 비판을 하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닫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에도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제는 투표를 하기 전에 일할 기회를 달라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재수입니다. 작년에 도전했고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더 이상의 원내대표 선거는 없습니다. 기호 1번 김태년, 일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할 기회를 달라 간절하게 이제 호소를 했는데 이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의 강점은 뭐고 또 어떤 원내대표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분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유원회 맡은 부위원장도 하고 정책위 의장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에 예. 아주 그 여러 가지 100대 과제를 작성해서 만든다든지 해서 네. 정책 쪽에 아주 통일한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분은 자기 주장을 좀 거칠게 관철시키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여야 협상에서 우려를 표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저께 사실은 그 김태년 당선보다도 전해철 후보자가 떨어진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부흥이 모임이라든지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지지한 사람이 전해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인영 쪽에서 전해철을 밀 거라는 이런 설도 있어가지고 예. 아주 대세로 형성되는 듯 하다가 사실은 이 부분에 견제 심리가 작동된 것 같아요. 예. 부흥이 모임이라든지 왜 친문 핵심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임에서 전해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호남 의원이라든지 아까 비주류 얘기도 했지만 약간 중도에 있는 분들이 표모를 김태년 의원 쪽으로 간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180의원을 가진 거대 슈퍼 여당이 어떻게 원내 전략을 짜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국민과 다가서는 또는 야당하고 협치를 하는 이런 쪽의 과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신임 원내대표 이제 어떤 그 국정과제를 추진할까가 참 궁금한데 어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이른바 뭐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하는 국회법이 어떤 내용일까 좀 봤더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했지만 이 법사위의 기능을 조금 이제 약화시키고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도 단축을 시킨다. 이거 과연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예, 상당히 큰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차피 일을 한다라는 이제 그 말이 빨리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통과시켜야 될 법은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법사위에서 이제 체계작구 심사권을 폐지시킨다는 말. 저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옥상옥이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자꾸 법안을 홀딩시키니까 그 홀딩시키는 이제 그 기간 동안 법안 처리가 늦어지니까 그걸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도 어떻게 보면 이게 45일로 단축해가지고 빨리빨리 법안을 처리시키겠다.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근데 취지는 좋은데 이제 어차피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 절충안들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법이 형성되는 것이지 빨리 처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이제 그 국회 뭐 예를 들면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야당과의 충돌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3차 추경을 놓고 또 이렇게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이제 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일하는 국회 참 좋죠. 당연히 국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법사위 기능을 줄인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관행적으로 차지를 해왔고 그럼 이 국회의장이 물론 무소속이 되지만 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이제 제일 그 다음 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견제를 해왔던 거고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180석 있으면 어떤 법안이든 사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부분도 우려돼요.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 상임위라 그러기도 하고 원내 하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법사위가 사실은 법률안을 잡고 그 좀 지체대에서 진행되지 않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합니다. 김태년 의원 지금 당선자가 내놓는 안은 자구수정위원회를 따로 둬가지고 자구수정위원회가 좀 디테일하게 법사위가 그 자구수정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니까 자구수정위원회를 따로 둬가지고 거기서 조율을 해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이라는 거는 강정 많은 이해관계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고 이걸 법리화시키는 과정이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충돌을 불가피하고 이런 예고된 것은 또 뭐냐면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예결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가지고 협상이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원내 교섭단체 숫자가 미래통합당하고 딱 지금 두 정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조율하는 다른 제3의 정당도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충돌하면은 또
국회는 일하지 않는 국회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쟁점만 붙이게 되면 국민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못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미래통합당도 어쨌든 수도권 민심을 안는 쪽하고 혁신적 보수, 예. 소위 그런 쪽에 의제를 내걸었기 때문에 예.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의 협상 파트너가 될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오후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선자 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주호영, 권영세 두 후보의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원내대표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대여 협상 경험과 전략 그리고 집요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전략이나 협상 기술은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오늘 이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합리적 보수를 한 분은 내걸고 한 분은 수도권 확장 이렇게 내걸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논평보다도 좀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보수당도 어떤 진보의 가치도 수용하고 중도 확장을 통해서 중도도 좀 포용하는 이런 좀 제안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이 주장하는 바가 다 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보수도 이제는 내부에서 투쟁하고 내부의 권력 싸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좀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요구가 뭔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는 어쨌든 다음 비대위가 되든 대표가 나오기 전에 그 권한도 같이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조화롭게 또 야당과 어떤 협치를 통해서 내놓고 받을 건 받으면서 주고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신임 원내대표의 바톤을 넘기게 되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고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라고 좀 했었고 황교안 당대표의 리더십 부재, 그래서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내일 뽑히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선자들, 그다음에 사무처 당직자들, 보좌진들, 당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당을 새롭게 튼튼하게 잘 뿌려 나갔으면 하는. 네, 심재철 원내대표의 고별사 들으셨는데요. 21대 국회에서 각 당을 이끌 원내대표 이야기 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